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데 이거를 비영리로 운영을 하려고 하니 근본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직원들이 왜 샘 알트만도 좋아하긴 하겠지만 왜 지금 연판장에다 서명해서 샘 알트만 안 데려고 우리 다 나갈 거다. 왜냐하면 지금 곧 비영리가 아니라 이 영리 오픈AI가 투자를 받거든요. 약 800억 달러의 기업 평가액을 따라서 투자를 받는데 이 투자를 받을 때 이 구주 직원들이 갖고 있는 구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사상 초유의 AI 기업 쿠데타가 5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그 와중에 환국이 돼버렸네요. 샘 얼트먼 오픈AI CEO로 복직했습니다. 직업이 사장이라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올트먼이 없으면 우리 돈 못 벌어 이런 판단 때문일까요? 이사회는 빵빵하게 재구성이 됐습니다. 이번 소동은 일단락이 되는 듯한데 AI의 윤리적인 논란은 더 고세질 것도 같죠. 오픈AI 사태가 던진 시대의 화두, 오늘 끝판왕 미디어스피어 강정수 박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이게요. 야, 진짜 저는 드라마를 보는 줄 알았는데 일단 이사회가 우리는 샘 얼트만하고 같이 못 간다라고 했는데 이사회가 갈렸잖아요. 네. 결국은 샘 얼트만이 완전히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이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사태의 발대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될 것은 오픈AI는 기본적으로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성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오픈AI가 만들어진 건 2015년이고 2014년에 뭐가 있었냐면 딥마인드가 구글에 인수가 됩니다. 딥마인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를 만들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만들었던 이 처음으로 참여했던 창업을 했던 사람이 샘 알트만이라든지 이번에 물러났던 이사의 의장인 그렉 브로크만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페이팔로 알고 있는 피터 틸이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AI 기업들이 큰 대기업 특히 빅테크에 다 인수되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 인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위해서 일해줄 수 있는 AGI를 만드는 우리가 회사를 비영리로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오픈 AI인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그 얘기 했다고요, 같이? 그럼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최고로 기부자예요. 그래서 10억 달러를 기부금으로 모으는데 거기서 1억 달러를 쾌척합니다. 제가 아는 그 사람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쾌척을 했는데 문제는 10억 달러로 턱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주역 중에 하나인 슈츠케버 같은 사람, 이 사람 딥마인드에도 참여했었고 정말 AI에서는 정말 대단한 연구자고 이 사람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오픈AI가 되게 노력을 했어요. 비영리 회사가. 근데 이 사람이 2016년부터 오픈AI에서 일하는데 연봉이 얼마냐면 19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190만 달러를 받고서 비영리 재단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AI를 만드는데 여러분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700명이 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오픈AI의 영리 기업에 평균 연봉이 NFL 즉 미국 미식축구협회 그 미식축구죠. 쿼터백 가장 연봉이 세잖아요. 네. 쿼터백보다 많아요. 이야.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오픈AI가 승기를 잡았거든요. 이 경쟁 구도에서 특히 오픈AI GPT 터보 이런 거 발표하고 이러면서 쭉쭉 승기를 잡으니까 구글이나 메타나 이런 큰 기업에서 일하는 인공지능 학자들이나 개발자들이 다 오픈AI 가고 싶은 거예요. 역사를 장식하고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지. 그러니까 다 옮겨오는데 이적료가 1,000만 달러입니다. 뭐 FA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에 있어서 뛰어난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오픈AI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왜 일론 머스크 그만두고 나갔냐면 기부금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샘 알트만이 설득한 거예요. 도대체 기부금 너 1억 달러 내서 고맙긴 한데 이거 세금 혜택 주는 이 기부금으로 10억 달러 겨우 모았는데 이걸로는 우리 택도 없는 거다. 인공지능 만드는 데는 이 정도 돈도 안 된다. 전기요금도 안 나와 이랬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2019년에 영리 회사를 손자 회사로 만듭니다. 이 영리 회사를 만드는데 여기에 만들자마자 마이크로소프트가 10억을 투자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023년 1월에는 100억 달러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 100억 달러도 거의 다 써간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이렇게 많이 드는데 이거를 비영리로 운영을 하려고 하니 근본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직원들이 왜 샘 알트만도 좋아하긴 하겠지만 왜 지금 연판장에다 서명해서 샘 알트만 안 데리고 우리 다 나갈 거다. 왜냐하면 지금 곧 이 비영리가 아니라 이 영리 오픈AI가 투자를 받거든요. 약 800억 달러의 기업 평가액을 따라서 투자를 받는데 이 투자를 받을 때 이 구주
직원들이 갖고 있는 구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직원들은 샘 알트만이 지금 나가고 지금 이렇게 공중 보내려면은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이 구주 인수를 해주는 주식 공개 매수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이미 이렇게 그러니까 즉 AGI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인공지능을 만드는 엄청난 돈이 드는데 과연 이것이 근본적으로 비영리 재단이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그러니까 영리 재단의 주식을 0% 갖고 있는 사람만 이사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샘 알트만도 사실은 주식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관리 감독을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속도전을 조절하는 것. 물론 이제 두 번째 구조적 문제는 슈츠케버라는 사람이라든지 뭐 디안젤로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AGI는 무서우니 천천히 가자. 그래 외부의 돈 필요한 건 인정. 그래서 영리재단 만드는 건 인정.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100억 투자 받고 협업하는 건 인정. 하지만 조금만 천천히 가자라는 것이 입장이고 샘 알트만은 지금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냐. 사실은 챗GPT 만든 것도 한 달 만에 만들었거든요. 왜? 이 오픈 AI에 있다가 나가서 지금 클로드라고라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엔스로피라는 회사가 오픈 AI 식구들이 나가서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채팅 서비스를 만든다 그러더라. 그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얘네보다 빨라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구글이 제미나이라는 것을 원래 12월에 걸 12월에 발표하기로 했어요. 훨씬 챗GPT랑 경쟁할 수 있는 네. 거. 그러니까 한 달 전에 GPT 터보를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샘 알트만의 경영 감각이 되게 좋아서 이 치열한 경쟁에 천천히 갔다가는 우리가 싫어하는 대기업들에 의해서 본인들도 대기업 됐지만 대기업들에 의해서 다 경쟁에 밀리게 되어 있다. 친구들아 지금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샘 알트만의 생각이에요. 네. 안전 좋다. 그래서 우리 직원 중에 20%를 네. 안전 담당 요원으로 설정하겠다. 이게 이제 샘 알트만하고 슈츠케버가 합의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하는 건 가게 가되 기술이라는 건 그러니까 샘 알트만은 대단히 이제 테크 옵티미스트라고 기술 이제 낙관주의인데 네. 기술은 발전하다 보면 문제는 발생시키는데 이것도 기술이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하면서 가자. 이것이 이제 한 거고 슈츠케버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연구자 출신이거든요. 학자 출신이다 보니 수석 과학자죠. 네, 수석 과학자죠. 수석 개발자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 천천히 조금 안전도 점검하면서 대중적인 서비스보다도 더욱더 안전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무게중심이 달랐던 그런데 돈은 샘 알트만이 다 가지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들이 누적될 수밖에 없었고 이 갈등이 터져버린 거죠. 근데 개발을 해놓고 네. 속도를 조절한다. 사실 그것도 혁명 모순이고 그러니까 가는 길에 그냥 쭉 가보고 우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데 빈틈을 메워가면서 가자. 네. 이게 샘 알트만의 경영 철학이었다는 얘기인데 이사회하고 부딪혀서 그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있다가 이사회가 중간에 이 샘 알트만을 내보낸다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명을 지킬 유일한 길이었다. 여기에서 사명이 회사 이름은 아닐 테고 네. 우리가 가진 시대적인 사명 이런 이야기일 텐데 그렇죠. 이들은 AI가 그럼 인류에게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길 바랬다는 거예요?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표현도 썼어요. 자본주의에 종속되지 않는. 자본주의의 총화에서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해놓고 그러니까 향후했지만 설립이냐면은 자본주의에 종속되지 않고 빅테크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AGI를 만들어서 인류 보편의 가치에 기여한다. 이것이 오픈 AI의 설립 사명이에요. 하지만 MS에서 17조 원을 투자받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뜻은 좋아요. 사실은 네. 뜻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 보편에게 기여하는 특정 기업에게 종속되지 않은 것에 이 인공지능을 만든다. 이걸 그래서 인류의 어떤 발전에 기여한다.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근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 완전히 종속됐거든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 종속된 상태를 벗어나게 되면 그냥 기업이 스톱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게 형용 모순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큰 문제인 거고 이거는 다른 기업에도 좀 전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게 대다수의 스타트업들이 그 네. 성장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고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여러분 정말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직원 한 명이 그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오픈 AI는 돈 분쇄기다. 돈 먹는 하마다. 네, 완전히 돈을 분쇄하고 있고 돈을 그냥 꿀꿀꿀꺽 먹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네. 인재들도 탑 클래스의 전 세계에서 인재들 다 모으다 보니 그쵸. 월급이 100만 달러가 다 넘어요. 10억이 다 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 출신 학교를 봐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 환호하는 막
그 사진을 찍었잖아요. 샘 알트만이 들어오니까 근데 옷은 다 구질구질하게 입고 있어요. 너드들이라고 해가지고 입고 있는데 다들 백만장자예요. 그렇죠. 그들이 지금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 회사에서 갑자기 돈줄 끊긴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인데 아니 도대체 이사회하고 사장이 싸울 정도로 오픈 AI가 가지고 있는 요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길래 그렇게까지 싸운 거예요? 우선은 지금 현존하는 기술 중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압도적으로 좋고요. 사실은 뭐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도 경쟁하겠다고 내놨고 구글도 바드 내놨지만 깨갱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오픈 AI의 GPT-4를 넘어서는 인공지능 기술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내부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GPT-5도 그러니까 다음 단계인 5도 이 연구진들은 지금 벌써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게 슈츠케버의 역할이기도 한데 슈츠케버가 조금 위험할 정도로 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걱정들을 알트만은 걱정하지도 않고 너무 확장, 성장만 하고 있으니 문제 있다. 얘를 지금 안 자르면은 우리 이 위험한 인공지능이 외부로 서비스화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요. 지금까지 AI 개발의 폭이나 속도를 두고도 끊임없이 이제 논쟁이 이게 정말 쓸만하다는 판단이 되니까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기본적인 논쟁이 굉장히 과격한 방식으로 남들 다 알게 표출이 됐다. 이게 이번에 이 사태에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 MS가 조용히 웃은 최후의 승자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죠. 네, MS가 완전히 장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MS가 뭐 중간에 뭐 샘 알트만을 고용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중간 조치고요. 그냥 할리우드 액션이죠. 네. 궁극적으로 저는 제가 원래 뭐 다른 쪽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번 이사회에서 복귀되든 아니든 무조건 복귀된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은 돈이 멈추는 순간 오픈 AI라는 조직 자체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것을 돈줄을 MS가 지고 있고 MS가 이 영리 기업의 지분이 49%입니다. 49%인데 이사회 얘기도 못하고 심지어는 MS 서비스도 쓰지 않고 구글 미수로 통보를 해주고 그러니까 막 이런 식으로 막 자존심이 깎이면서 MS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실력을 한번 보여줄게. 너네 우리 돈 없으면 그냥 서비스 멈추는 회사라는 걸 압박을 한 거고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너네 돈 못 받아 월급 없어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MS가 사실상 오픈 AI에 가지고 있는 기술들 이번에도 싸우다 보니까 드러난 거예요. 소스 코드도 갖고 있더라고요. 소스 코드도 계약상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진짜로 오픈 AI가 너네 결별하겠다라면 소스 코드로 새로운 거 만들어 버리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MS가 지금 가장 강력한 승자인 것이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사실은 대중 서비스를 갖고 있는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사실은 일론 머스크도 그 트위터 가지고서 그 그록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2달 만에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MS는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대중 서비스라는 것은 워드라든지 뭐 파워포인트 뭐 이런 서비스들이고 빙 점유율이 너무나도 낮고 이런 데서 사실 데이터를 게더링할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한계가 너무 명확한 회사에서 AI를 만든다라는 건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오픈 AI라고 하는 천국이 내려와 준 거예요. 천국으로 하는 동아줄이 내려와 준 거거든요. 뭐 MS로도 이거 놓치고 싶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MS가 이건 2, 3분기, 3, 4분기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라고 하는 서비스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AI를 다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딴 데 가려다가 가장 좋은 AI가 있는 MS로 되는 거죠. MS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이 오픈 AI에 갖고 있는 기술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기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MS도 절박하게 이걸 장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상 오픈 AI는 MS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특별한 역사적 변동이 없는 이상 이제 MS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지분 구조로 보면 사실상 MS 거고 그 비영리 법인이라는 건 사실 그냥 구조적 그림상에 존재하지만 이번에 개편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말빨이 서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이번에 이제 이사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되게 커요. 그러면 진작에 샘 알트만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제압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이사회에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놓고 사이좋게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고를 한 건 뭐냐면 불만은 누적되었는데 이사회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고 샘 알트만을 통제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사회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미국 언론 일부에서는 이사회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사실 이번에 이사회가 재편되면서 거물급들이 들어왔잖아요. 아마 이들은 이렇게
뭐 그전에 있는 이사회가 탱자탱자한 건 아니지만 느슨하긴 하지 않을 거예요. 되게 레리 꽉 서머스는 하고 싶은 말 참는 스타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샘 알트만이 너무 나가는 것이 오픈 AI로도 많이 나가지만 개인적인 사업을 많이 벌려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코인 사업도 하고 있고. 아니 그것도 진짜 궁금해요. 여기 이번에 이사회가 전격 회의만 여러 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샘 알트만이 딴 살림 차리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딴 살림을 차리는 게 아니라 샘 알트만이 이제 자기는 되게 일을 많이 벌리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동시에 관련된 일을 많이 벌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AI 칩을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이 계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에게 최적화된 AI 칩을 만들자. 엔비디아에게만 종속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중동 가가지고 국부 뭐 사우디 국부펀드부터 이렇게 다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AI 이사들을 보기에는 쟤 지금 뭐 하고 다니는 거지라고 싶고 그 다음에 손정희 씨가 지금 투자를 해서 그쵸. 조나단 아이브하고 같이 하드웨어도 인공지능이 들어간 걸 만들기로 했거든요. 전화기 만든다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네. 아니 그냥 AI나 만들고 있지. AI에 대한 생태계 정도 만들면 되는데 본인이 직접 하드웨어까지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실은 규제를 했어야 돼요. 통제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이사라면은 이거는 통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거를 진작에 통제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얘기했는데 안 들은 건 아니고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를 네. 2023년 6월에 이 샘 알트만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이 사회는 언제든지 나를 해고할 수 있다. 이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이미 이 사회의 구조가 잘못되어 있고 네. 자기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권한들이 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한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미 6월 달에 이미 샘 알트만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이 현실화된 거죠. 그때 뭐 한 소리 들은 거 아닙니까 이미? 이미 들었을 수는 있죠. 네. 네. 그래요. 그런 생각도 들고 이사회가 아마 이런 걸 걱정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샘 알트만의 여러 행보를 보면 전 세계 정상들 다 만나고 다니고 돈 좀 있다고 하는 전 세계 갑부들 다 만나는 걸 보면 너 혹시 AI 생태계의 조물주가 되고 싶은 거니?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앞으로 오픈 AI의 기술 개발 그리고 회사를 운영해 나가는 근본적인 철학에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번 사태가 뭐 해프닝이고 뭐 대단히 대화 소설 같다고 하지만 전 세계에 주는 충격은 큽니다. 뭐냐면 AGI가 현실화될 수 있어? AGI가 그렇게 무서운 거야? AGI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렇게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를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받았을 거고 전 세계 국민들이 받았을 거고 정치인들도 받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AGI에 대한 규제 이런 AGI라는 것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인간의 지능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능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이 탄생하기 전에 이것이 위험할 수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으니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알려줬다라는 사회적 의미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압박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오픈 AI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샘 알트만도 이거 무시하고 무조건 나는 달리기 선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달리기만 할 거야 라고는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그래도 오픈 AI가 투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오픈 AI 전체 직원 중에서 20%가 이런 AI 안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라이먼트라고 얘기도 하고 세이프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0%가 담당하고 하고 있는데 이건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것이 사회적 압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구글은 몇 퍼센트인데 메타는 몇 퍼센트인데 네이버는 몇 퍼센트인데 네이버도 안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20%는 매우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샘 알트만이 보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는 충분한데 더 많이 만들어야 돼. 이러한 부분인 건데요. 아마 이제 규제의 논의도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AGI를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연구는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핵폭탄 만든 다음에 규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AGI가 사실은 국민들 1000명에게 물어보면 1000명 다 AGI에 대한 정의가 다를 거예요. 학자들 10,000명에게 물어봐도 AGI에 대한 정의가 다를 겁니다. 초면이니까요. 네,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제로 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규제하는 것. 그 AGI로 가는 과정 그래서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들 위험성을 조기에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몇 퍼센트 정도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조직에 둘 것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규제 사안인 거고 이것이 이번에 바이든이 얘기했던 행정명령에도 이 부분이 들어갔어요. 안전을 점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근데 안전을 의무화하는 것을 너무 강하게 하면 네. 스타트업이 있어요. 우리
오픈 AI도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10명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거 20%는 해야 되는데 2명이 그거 하세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스타트업들은 예를 들면 좀 최소화한다든지 네. 그리고 스타트업이 점점 커갈수록 이 규제의 범위를 쿼터를 갖다가 20%를 처음에는 5%에서 10%로 15% 20% 그리고 오픈 AI 같은 경우는 30%로 늘리는 이러한 방안들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논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실컷 얘기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남들은 지금 너무 발전이 돼서 이거 어디까지 규제해야 돼 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박사님? 한국이요? 네. 규제 논의를 말씀하신 거예요? 한국 기업들 아니 보시면. 지금 AI라는 게 이렇게 대항마가 될 만한 친구들이 꿈나무라도 있기는 합니까? 우리? 물론 이제 저는 한국에서는 사실은 유일한 거는 저는 이번에 삼성에서도 가우스를 발표하고 그랬지만 유일하게 네이버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건 국가적으로 네. 국가적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가장 큰 거는요. 여기선 그랬잖아요. 이번에 AI 그 중간 임시 대표를 했던 CTO라고 하는 무라티라는 대단히 뛰어난 개발자거든요. 뭐라 그러냐면은 오픈 AI는 사람 빼고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랬어요. 훌륭한 인재를 한국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든지 간에 전 세계 인재를 데려오는 것 이 부분들이 나오지 않으면 네이버 혼자서 이건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자, 우리 10만 양병설 얘기 나올 때 된 것 같죠? 요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해볼게요. 지금까지 미디어 스피어 강정수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